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밀수사 제2강의 제2차 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앙소문화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알려진 게 많이 없었고 20세기 이후에 발굴을 시작을 하면서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북경 원인 정도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 꾸준한 발굴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구석기 시대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유명한 거는 가장 먼저 발견된 중에 하나가 이제 북경에서 발견된 그 북경 주구점 원인이라고 알려진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발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남성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운남성 지역인데 이 운남성 지역에서 원인 그 유구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현재 알려진 것 중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그 인류 고인류가 되겠습니다. 170만 년 전의 고인류 인골이 이제 그 발견이 됐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운남상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섬서성의 남전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서안 근처에 남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남전 원인 유적이 이제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전 원인은 60만 년 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요.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제일 빠른 거가 여기 있는 이 운남성에서 나온 그 고인고길 170만 년 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전 원인, 섬서성의 남전 원인 60만 년 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경 원인이 사실 그 생각보다 좀 늦어서 여기가 이제 50만 년 전부터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유적이 나오는 주구점에 이제 뭐 산정동 유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1만 8천 년 전.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그 인골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 구석기 시대 후기에 그 인류의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요 주구점 유적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 석기들, 이제 구석기 유적이 대부분 인골하고 구석기가 나오죠. 석기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가장 이른 그 사실 조형물들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옥석공예의 시작 또는 석공예의 시작 같은 것들이 석기와 함께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구점 유적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발견이 됐던 북경 원인이라고 알려졌던 것들은 이제 2차 대전 중에 좀 망실들이 많이 됐고요. 그 이후에 현대에 와서 또 발굴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북경에서 주구점 그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북경이라 그래도 좀 거리가 돼서 가면 이제 박물관이 새로 세워져 있고요. 뭐 거기 이제 새로 출토한 유물들이 이제 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동물의 뼈라든지 인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조형물들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주구점에서 이제 발견된 것들 중에서는 이 골각기 종류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물의 뼈들을 이용을 해서 이빨, 뼈 이런 것들은 뼈, 이빨 그냥 송곳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동물의 뼈나 이빨을 가공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천공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만드는 골각 공예 중에서 이 구멍을 뚫는 이 천공 기술이 이제 그 공예 기술 중에 이제 하나죠. 이 천공이라고 부르는 구멍을 뚫는 기술을 천공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공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천공 기술이 구석기 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을 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뼈 또는 이렇게 이빨 조각 같은 것들을 갖다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목에다 이제 걸고 했었던 칠해거릴 장신구의 흔적들이 이제 이 구석기 시대 후기 그 유적에서 북경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북경 주구점의 산정동 유적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골재 바늘이에요. 골재 뼈로 만든 바늘인데 이 바늘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뭐가 가능하냐 하면 옷을 꿰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의 가죽 같은 걸 벗기거나 또는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 바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꿰서 옷을 만들기 시작한 흔적으로 볼 수 있어서요. 장신구라든지 옷 같은 거에 제작이 그 구석기 시대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고고학 시간에 많이 배울 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인제 그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은 대부분 인제 여러 지역의 명칭, 특히 처음에 발굴된 지역명을 따라서 어느 문화권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 신석기 시대의 문화적 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고고학 그 신석기 시대 고고학 할 때 인제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인간들이 조형을 했는가, 형태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그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가. 특히 이제 여기서 만드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공적인 형상들을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미술이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구석기 시대에 중국 내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석기라든지 골각기 이외에 회화 같은 조형적인 활동, 특히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문양을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는요. 이제 조금 늦게 발견이 되는 것들이 보통 기원 한 10,000년 전, 그러니까 구석기 말에서 신석기 초로 넘어가는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내몽골 지역에서 이제 그 암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몽골 지역하고 운남성 지역에서 그 암각화들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 10,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5,000년 전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몽골의 음산 암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암각화는 연대 판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10,000년 전부터 5,000년 전 정도부터는 중국에서도 암각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암각화는 지역마다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고요. 연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별도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일본 도록에서 이제 나온 신석기 시대, 중국 신석기 시대의 유적 분포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지역, 벨강 문화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벨강 문화하고 연결지어서 나오는 요 문화, 초록색의 앙소 문화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앙소 문화. 이 앙소 문화는 지금 이 벨강 유적이라고 하는 데를 포함을 해서 하남성 일대까지 이렇게 퍼져 있고요. 하남성 지역, 서안 지역, 그 다음에 감숙성 지역에 따라서 이게 3개 정도가 좀 다른데요. 서안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금 나중 시기에 이 하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감숙성 지역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요. 시기 차이가 이쪽에서 나가고 이쪽에서 나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시대 문화권이 워낙 여러 개인데다 복잡하기 때문에요. 첫 시간에는 요 앙소 문화권을 주로 보게 되겠고요. 다음 시간 3차 시수업에서는 북쪽에서 발달을 했던 홍산 문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발달을 했던 하모도 문화와 양저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산동성 일대에서 발달을 했던 대문구 문화와 용산 문화를 3차 시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건 이 앙소 문화의 그 섬서왕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남성, 그 다음에 감숙성의 앙소 문화에서 만들어진 토기 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발굴을 하면 할수록 계속 연대가 올라가고 있어서요. 옛날에는 뭐 기원전 한 6,000년에서 5,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최근에 이 남쪽 지역 같은 데서 나오는 거 기원전 7,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고학하는 분들이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감수강소 와 하남 앙소 문화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앙소 문화권이라고 하는 여기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채도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 채도가 언제 발굴했냐면 1921년에 서양학자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이
서안 근처에서 섬서성 일대에서 채도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 채도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왜 중근동 지역에서 발전을 했던 신석기 시대 채도 보셨죠? 그 신석기 시대 채도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들은 중국의 문명도 결국은 서쪽에서 시작을 한 그 중근동의 문화가 일로 전해졌다. 감숙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바로 그 채도 문화가 서쪽에서 온 서양 문명에서 기원해서 중원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1921년에.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뭐 고고학에 대한 그 연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고 워낙 새로운 학문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얘기가 없다가 이 50년대와 60년대를 지나가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중국 내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앤더슨의 학설이 틀렸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엄청나게 많이 발굴을 해서요. 연대편년을 과학적 분석 같은 거를 해가지고 보니까 앙소 이 반파촌에 나오는 것들이 감수강소에 비해서 더 빠르다. 훨씬 더 일찍 나온다. 그래서 앤더슨이 얘기했던 그 문명의 서방 전례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는 반론을 냈고요. 현재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그 서방 전례에서는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기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 문화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문화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있고요. 철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철기의 경우에는 아직 한참 있어야 철이 나오긴 하지만 철의 경우에는 서방에서 왔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네, 지금 그 설명에 써놓은 것처럼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신석기 시대 시작하는 건 만년 전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 편이고요. 토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석기 시대부터 보통 옥이 사용되고 있는데 옥은 제이드라고 부르는 경옥 종류가 있고요. 네프라이트라고 부르는 연옥 종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경옥 계통의 옥들도 이제 부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왼쪽에서 보시고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보시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른 문화권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홍산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감수강소 지역에서 반파촌 지역의 앙소 문화권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채도를 묻는다든지 여러 명의 인고를 묻는다든지 뭐 이런 배치들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석기 시대에 아직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 이름이 없어요. 나라도 없고 그 다음에 글자도 없어요. 글자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화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그 문화권별로 조금씩 다른 차이들을 보이는데 그 감속성과 아까 그 삼서성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남성으로 이어지는 그 앙소 문화권의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제 채도를 사용하는 게 제일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토기의 형태라든지 뭐 무덤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집니다. 시기가 워낙 폭도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많고 파면 뭐 지금 보다시피 지금 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덤 하나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주거지라든지 뭐 공방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요.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각종 유적들에 대한 보호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다가 워낙 많이 개발을 하면서요. 계속 땅을 많이 파요. 그리고 많이 파는 데다가 연대가 올라가는 이런 유적들이 나오면 중화 문명의 근원을 밝힌다, 뭐 기원이 된다 이래가지고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적들을 발굴하고 있고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발굴이 돼서 해마다 다른 유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를 다 따라잡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죠. 중국에서 직접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여하튼 그 묘장의 특징이라든지 뭐 생활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하튼 고고학 분야의 책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각 지역에서 나온 토기와 토기의 문양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이제 그 강의가 되는 부분은 앙소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앙소 문화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1년 그 앤더슨이라고 하는 서양학자가 와서 이제 처음 발견을 했었고요. 연대는 그 당시에는 기원전 5000년에서 2500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훨씬 더 발굴을 많이 하고 유적이 늘어나고 데이팅이 좀 더 많이 되면서 기원전 6000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이제 앙소 문화는 그 하남앙소와 감수광소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남앙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서앙소를 또 구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남항소 안에서도 반파촌에서 나오는 유적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묘저구에서 나오는 거는 반파 유형, 묘자구 유형이라고 불리면서 조금 양식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파 유형과 묘저구 유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감수광소도 넓은 의미에서는 감수광소라고 부르지만 마가요 유형하고 마창 유형하고 이거 좀 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수광소는 넓게 청해성 일대까지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청해성 일대의 유적들은 또 조금 더 다른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양식적 차이가 그 한 지역 안에서도 성 안에서도 하남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자, 바꿔보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여기 감속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데 당연히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토기가 나오는 게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묶었을 뿐이지 사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아래 사진은 그 반파촌에 그 세워진 반파 박물관의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거랑 달라요. 지금은 이 위에 이거 가건물 없애고 위에다 굉장히 좋은 건물을 세워놔서 훨씬 좋아졌는데요. 중국은 지금 현재 공산국가이기 때문에요. 유적이 나오면은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유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집이 있었다. 이 위에 집이 있었다. 근데 여기 유적이 나왔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유적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다시 땅을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적이 나는데 이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조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집은 자기의 소유지만 땅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집이 세워져 있으면 그 집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해줘요. 왜냐하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땅을 내놓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네,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문화재 정책을 필 때 제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국 가서 보시면 이런 현장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장 박물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장 박물관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국가의 토지가 모두 다 국유라고 하는 그 공산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국내에서도 계속 현장 박물관을 좀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반파초는 그 중국 중화문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앙소문화권의 제일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지금 서안시 교회에 있는데 가보면 엄청나게 커져 있고요. 최근에 그 반파 박물관 주변에서 계속 유적들을 발굴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그 옆에 전시관이 한 두서너 개를 더 발굴을 해서 새로 지금 발굴을 하면서 계속 현장 박물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유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발굴을 계속하고 그대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 1관이 되는데요. 아직도 이제 이런 상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바깥에다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좀 바뀌긴 했지만요. 네, 반파촌 유적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구덩이를 파고 이제 집을 지었던 흔적, 가운데 이제 화덕이 있고 토기들을 했던 그 주거지 같은 게 있고요. 주거지 옆에는 물론 뭐가 있냐 하면은 무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구덩이에 사람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같이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다인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아래 위쪽 부분에 토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나오는 토기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는 토기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채도 같은 경우에는 무덤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기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첫 번째 조형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미술 얘기를 하면 조형이나 미술을 얘기를 조형 미술을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언제나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엄청난 그 지역마다 이제 독특한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반파 섬서성의 서안 일대, 반파촌 일대에서 만들어진 태도들은 붉은색 바탕의 흙에다가 검은색으로 그 문양을 갖다 그려 넣어서 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철분, 그 산화철 성분이 나중에 까맣게 변하면서 검은색 안료를 이제 썼던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태토도 역시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붉은색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문양이 토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내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예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게 채도 인면 어문 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커다란 그릇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은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내면에 뭐를 그렸냐면 두 명의 사람을 마주보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마리의 물고기를 마주보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사방에 돌아가면서 하나 그 십자 표시와 그 다음에 삼각형 같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아마 방위 표시, 사방과 팔방의 표시를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입도 이상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양쪽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 양쪽이 생긴 형태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이라기보다는 마스크 같은 것들을 쓴 그 사제 뭐 무당, 사제 뭐 이런 말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인물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 그릇의 내면에다가 이렇게 주로 많이 그 문양들을 그리는데요. 아마 내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아마 제사 도구로 쓰기 때문에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그러니까 여기다 뭐 물을 담거나 술을 담아서 공양을 하면 그 공양을 받는 신이 이 내면을 보기 때문에 안쪽에다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긴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것들은 이제 감수광소 쪽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소녀들이 손을 잡고 군무를 추고 있는 그런 의례의 장면을 갖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반파촌에 있는 반파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인면 어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유물이고요. 크기들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지름이 39.5cm, 거의 40cm에 가까운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의 그릇들이고요. 외면에는 보통 문양이 없고 내면에만 문양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밑에가 둥글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안에 그려진 사람의 형태는 이렇게 일반인 사람이라기보다 입이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그 이상한 수염도 아니고 이상하게 달렸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양쪽 옆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마스크를 쓴 그 제사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생긴 인물은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거랑은 조금 다른 또 그릇에 그려진 건데요. 여러 곳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물고기가 없죠. 아까 여기 물고기인데 여기는 뿔처럼 이렇게 양쪽에 올라가고 삼각형의 모자를 썼는데요. 입은 좀 까맣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인면 그림들이 토기 내에서 이렇게 대칭, 아까 토기가 이렇게 쓰면 양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기들이 상당히 여러 점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여하튼 신석기 시대의 사람의 얼굴을 조형한 가장 이른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반파촌에서 나온 반파 유적에서 출토가 된 그 신석기 시대 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파촌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는 이 그릇의 안쪽에 있는 데라는데요. 이런 그릇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채도 어문분이라고 해서 물고기 문양을 갖다 그렸는데요. 여기는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바깥에 문양을 그렸는데 밑에 부분에는 문양이 없죠.
그 위에만 이제 문양이 있습니다. 물고기인지 딱 봐도 금방 아시겠죠? 여기 이 반파촌 일대 왜 이렇게 물고기가 많으냐? 이거는 다 강 연안에서 어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파 유적의 경우에는 그 어로 도구들, 뭐 낚싯뼈, 이렇게 낚시 바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어로 생활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많이 나온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 물고기 형태가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물고기 형태가 좀 바뀝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역시 반팥에서 나온 그 채도 어문분, 또 다른 채도 어문분인데 그릇의 형태가 좀 바뀌는데 문양도 보면 여기 보면 문양이 보이죠? 이 문양이 물고기예요. 물고기인지 금방 아시겠어요? 눈이 이렇게 있고요. 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지느러미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추상적인 선 문양으로 바뀌었는데 앞에 보셨던 물고기를 훨씬 더 추상화시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적인 표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점점 추상화가 돼서요. 나중에는 선 문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에서 추상으로 가는 그 조형적 특징의 변화 양상을 이 유적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런 양상들은 이미 일찍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면서 아까 인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고기도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는 이제 3마리나 2마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뭐 비늘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사실적인 형상들을 가지고 있고 요거하고 지금 2개를 아까 그릇에서 직접 보셨는데 이렇게 이빨까지 이빨이나 비늘 같은 거를 표현하던 사실적인 거에서요. 좀 시대가 내려가면 점점점 추상화가 돼서 추상적 미술로 변하게 됩니다. 역시 조금 전에 보셨던 반파촌의 이런 물고기들에서 이 물고기 2마리가 이게 그릇을 돌아가면서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위쪽에 있었죠.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제 그려지는데 양쪽 옆에 이런 것들을 놓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뺑 돌려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나중에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얘랑 돌아가면서 만나니까 그릇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시대가 내려가면 눈이 있긴 있는데 사각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각형하고 요 마름모만 남으면서 사각형과 마름모로 이루어진 추상 문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기가 굉장히 천천히 변하면서 추상화되는 관계를 보여줘서요. 후기로 갈수록 이게 추상적인 문양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파촌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삼서성 지역에서 나오는 이 반파 반파 유형의 앙소 문화권 채도들이 아까 물고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쓴 사람 같은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다면 이 묘조구 유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릇의 형태는 많이 비슷해요. 태토도 비슷하고 알료도 비슷하긴 한데 표현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는 물고기가 별로 안 나와요. 묘조구 유역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뭐 같으세요? 예, 이거는 꽃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있으면 꽃잎이 이렇게 돼서 꽃잎인데 여기도 꽃잎이 이렇게 하면서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사이사이에 서로 연결이 돼서 연속적인 꽃 문양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꽃 문양이 많아지고 곡선이 많은 거 이것이 이제 묘조구 유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릇들은요 대부분 다 밑에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문양을 표현하지 않는데요. 아까 그것 반파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반파촌 그릇들은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는데 비해서 묘조구 유형은 이렇게 밑에 뾰족하게 돌아가는 게 많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아마 모래밭을 비롯한 땅이 좀 이렇게 사질인 땅이 많아서 아마 땅을 파고 이걸 갖다 묻어놓고 쓰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는 장식을 안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묘조구 유형의 앙소 문화의 묘조구 유형의 채도를 보시면 묘조구에서는 조금 전에 보시는 꽃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기형이 강조가 되면서요. 곡선이 강조가 되고
아까 반파촌에서 나오는 거는 그 적색 바탕에 검은색 안료를 써가지고 문양을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묘저구 토기에서는 어떻게 생긴 게 나왔어요? 흰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료가 백색과 흑색 안료를 같이 써서 그 적색하고 어우러져서 색깔이 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묘저구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꽃문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꽃문양일 거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곡선이 많고 기형이 좀 더 이렇게 그 약간 강조가 되면서 그 색깔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늘어나서 백색과 흑색 안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은 산동성의 대문구 문화 시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채도가 두 가지 색 이상의 그 안료를 써서 색깔을 써서 그 반파 유형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이 묘저구 유형이 결국 나중에 또 산동성의 대문구 문화하고도 연결되는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 이 묘저구가 아까 보셨던 그 반파 유형에 비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더 늦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감숙 지역의 앙소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숙성의 앙소 문화는 처음에 이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던 그 채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토기들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 20세기 초반의 서양 사람들은 이 감수강소야말로 서방에서 문물이 넘어온 그 특징이다. 아예 그 기원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감수강소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지역에서 나온 그 감수강소 문화권의 채도들에 대해서 그 전시도 여러 번 해가지고 상당히 특이한 그 토기들이 많이 소개가 됐어요.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기형도 굉장히 독특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그리스의 도기 같은 기형이 있는가 하면 그 컵같이 생긴 것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것처럼 독특하게 사람 모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두꺼비 문양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중국 문화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예, 여하튼 이 감수성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이렇게 와운문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소용돌이 문양이 특징입니다. 여기도 보면 소용돌이 모양이 이렇게 가죠. 여기도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소용돌이 문양은 이 감숙 앙소 문화의 토기들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고 가장 보편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감수강소 지역에서는 흑색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적색이라든지 이런 색깔들을 더 써가지고요. 색깔이 역시 한 두어 가지 정도의 채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감수강소의 채도들은 워낙 일찍부터 발견이 되고 주목을 받아서 외국 박물관들에 그러니까 출토 맥락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외국 박물관에 나가 있는 유물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다시피 역시 그 와운문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 문양이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름모에다가 그 장식적인 마름모에 이렇게 사방으로 나누고 점 찍은 이런 문양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것들이 여러 개 있고요. 목이 좁고 어깨가 이렇게 가늘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 손잡이들은 보통 양쪽에 두 개씩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들 다 두 개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감속성 대지만 유적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인면병인데요. 여기는 독특하게 그 기형이 이렇게 길쭉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몸체를 나누어서 3등분을 해가지고 그 아까 보셨던 그 묘저구라든지 아니면 이 감수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후기에 돌아가는 이 선문, 와운문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이 속은 비었습니다. 속은 비어가지고 이렇게 병이에요. 물을 갖다 부으면 되는데 얘 먹이로 물이 들어가요. 근데 이 정면에서 보는 얼굴이고요. 요 측면에서 보는 얼굴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눈만 뚫고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를 갖다가 해서요. 그 사람의 얼굴을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이거는 소녀상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녀. 머리가 짧은 아이 있죠. 소녀상을 이제 표현을 한 채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물 표현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독특하게 여러 점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감수성 지역에서 이렇게 어린 여성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성별이 모호한 남성 또는 중성이라보다 양성, 뭐 이런 그 인물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용도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시가 좀 내려와서 기원전 3000년의 마가요 유형 정도가 되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과 그 다음에 와운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문양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꺼비 또는 개구리라고 하는 이 문양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두꺼비나 개구리 문양 같은 경우에는 그 달을 표현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예, 두꺼비가 달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주로 중국 한나라 때 이제 그 설화나 아니면 그 미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죠. 근데 마가요, 감속성 기원전 3000년의 마가요에서 나오는 두꺼비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게 두꺼비가 아니라 개구리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물 형상이 이 추상적인 문양하고 동물이나 사람 같은 형태들이 요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양식으로 나오고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요 유형의 경우에는 뭐 새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뭐, 네, 뭐 이런 그런 동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상적인 문양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마가요 유형의 토기 채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형태가 훨씬 그 밑에가 뾰족해지고요. 귀가 이렇게 달려 목이 길기 때문에 그리스의 암포라 형태랑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 암포라를 떠올리면서 서방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병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문양은 이게 돌아가는 와운문들, 소양문, 이게 와운문이라고 하는 거, 이 소용돌이 문양 자체는 이 마가요 유형에서 계속 나오던 문양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시기가 좀 늦게 이런 유형들이 나와서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반파촌의 채도들에 비해서 시기가 한 2000년 정도 내려가면서 훨씬 더 세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동적이면서 그 뭐라 하지? 미적 양식들이 살아있는, 추상적이지만 미적 양식이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3000년경 정도, 기원전 3000년경의 마가요 유형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동물 문양 같은 것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 군무의 형태를 표현을 한 얘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남자냐 여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그 어린 소녀의 얼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엉덩이가 크게 표현이 돼 있고,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한쪽으로 묶었다는 둥,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여자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런 형태는. 요 형태는 여성들의 군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성별이 문제가 되죠. 성기를 표현한 거로 봐서 남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여성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요렇게 4명, 아니 5명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10여 명에 이르는 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군무를 추는 그 장면은 의례하고 관련이 된 거고, 요 감수성일 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마가요 유형에서 나오는 독특한 토기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토기들도 아까처럼 바깥쪽에는 문양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만 이런 것들을 새기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의뢰용 토기들 중에서 좀 독특한 또 다른 유형으로는요, 입체로 사람을 표현한 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토기는 아까 보셨던 토기들하고 비슷한 형태의 옆에 이렇게 왜 그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이런 문양들이 이제 그려져서 한쪽 면에서 보면은 그 별다른 뭐 깨구리나 아니면 뭐 거북이나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그 톡이 일반적인 톡인데, 중간에 그러니까 또 뒤쪽은 없고 한쪽 면에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얼굴과 몸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이 오른쪽이 이제 세 분인데요. 눈 이렇게 왜 찢어지게 표현한 거, 그 다음에 귀를 옆으로 나가게 표현한 거, 이런 건 아까 소녀상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을 표현한 풍습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특수 의료용 톡이었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성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기가 유두도 표현이 돼 있고 성기도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양성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벌거벗은 사람을 표현한 것은 제사장이나 또는 의궤를 위해서 표현한 것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토기의 다른 부분들은 이런 입체 모양의 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적인 요소를 갖는 부조나 아니면 사람 얼굴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그릇에서만 이렇게 그 예외적으로 나오는 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보신 토기에 그 사람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돌리면, 한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생긴 그 동그란 문양이 있고요. 그거를 또 돌리면 여기 양쪽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요 뒷부분, 완전 뒷부분은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W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달렸는데요. 요 형태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뭐 나뭇가지 사람 손으로 봐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거는 길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이 사람은 자세히 그렸고 이거는 그 뭐라 하지? 손을 앞으로 그 들어 올리고 양손은 들어 올리고 발은 무릎을 꿇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 형태, 이 W자 형태의 추상화된 그 가지 사람 다리인지 아니면 나무 가지인지 모를 이 형태는 이 그림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역시 그 감숙성의 앙소문화권에서 나오는 또 다른 토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사람 얼굴은 없는데 요 조금 전에 보셨던 토기의 그 뒷면에 그려져 있었던 W자 형태 있죠? 그 형태가 여기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색깔이 그 여기 보면 두 가지 색으로 겹쳐 그려서 검은색하고 적색하고 겹쳐 그리면서 색깔이 이제 하나 여기 푸른색 빛하고 그다음에 붉은색, 검은색 해서 한 그 세 가지 정도의 색깔이 겹쳐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형태는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역시 W자의 그 추상적인 나무 또는 사람의 형태라고도 해석이 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직 글자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의 추상적인 문양들도 역시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 수목신앙하고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여하튼 감수광소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단파 지역이나 묘저구 유역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사실적인 묘사들이 많은 편이고 구체적인 동물의 형상들이나 사람의 형상들을 가진 것들이 많아서 좀 더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시기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뭐 토기의 편견이라든지 뭐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결과에 의하면 이 그 감숙성 지역의 앙소 문화권들이 대부분 다 그 반파 문화권에 비해서는 한 1000년 정도 늦게 나타난 유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앙소 문화권에서 출토가 된 좀 독특한 고양이를 담기도 하고 사람을 담기도 한 그 채도로 만들어진 토기의 뚜껑인데요. 아랫부분은 남아있지 않고 윗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토기가 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뚜껑이 되는데 뚜껑의 윗부분을 이렇게 그 지그재그 형태로 잘라놓은 독특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이런 형태들, 아까 보셨던 맨 처음에 마스크 형태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마 각 지역에서 그 행해진 그 샤머니즘하고 관련된 의례 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그 제사장이나 우상들의 표현 같은 것들이 지역마다 다르게 그뭐 소녀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양성인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동물형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그 마스크를 썼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섞인 양상들 또는 사람에서도 이게 남성과 여성이 섞인 양상들 이렇게 혼종적인 그 초월적인 존재들 혼종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들을 이렇게 조형으로 만들어내서 토기로 제작을 했었던 예들이 앙소 문화권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황이 되고 있습니다. 앙소 문화는 보통 한 2500년 정도까지 기원전 2500년 정도까지 지속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 이제 이 앙소 문화권에서 점점 이제 그
이 채도를 만드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기원전 2500년 지나가면 중국에서는 이제 뭐 하나라가 나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용산 문화가 전래가 되면서 용산 문화, 산동석이 시작한 용산 문화, 흑도를 만드는데요. 흑도와 백도를 만든 용산 문화가 전해지면 회도, 흑도 만드는 것들로 채도가 대체가 되면은 이런 토기들은 그 이후부터는 기원전 2500년 이후에는 그다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2차 강의, 제2강의 2차 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시에서는 홍산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방 지역의 양저 문화 등에 대해서 그 남방 지역의 양저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동성에서 이제 발전을 한 좀 신석시대 후기 문화라고 알려진 용산 문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